저는 사운드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김사량 작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그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을 시작한 계기가 2009년도거든요. 2015년도 한국에 이제 귀국해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도시의 그 소리 시리즈 작업들을 이제 풀어냈죠. 사실 제가 이제 서양화를 한국에서는 서양화를 전공을 하고 이제 독일로 간 거예요. 다른 매체를 좀 이렇게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속과를 들어갔는데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좀 뭔가 오브제 그런 특성을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이전에 이제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미련이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저희 교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자부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운드 아트 공부를 하게 됐죠.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운드스케이프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사운드 작업을 하려면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매일 듣는 연습을 했던 거죠. 독일은 이제 6년 통학 과정이니까 진짜 1학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2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는데 매번 그 듣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레코딩도 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왔죠. 체계적으로 사운드 아트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를 주제로 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그때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거의 우울증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들 뭐 박스 안에 뭐 지워서 뭐 제가 안에 들어가서 퍼포먼스도 하고 문 작업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서 제 얘기를 대변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이제 점점 그런 작업을 하니까 제가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빠져드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가 뭔가 내가 스스로가 치유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와서 이제 무작정 이제 배낭 메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이제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한 것 같거든요. 거의 전국 도시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결과물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과정들도 엄청 그 결과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코딩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의 특징들, 그런 과정들이 엄청난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저는 배낭 메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엄청난 큰 즐거움이 돼서 지금 되게 그 도시의 소리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작업 자체가 원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제 못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우연히 그런 숨어있는 소리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니까 더 특별하게 도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도 되게 재밌어요. 그 작업 자체 하는 과정도. 사실 제가 시각적인 것도 지금 매체를 다루고 있잖아요. 생각을 같이 혼합을 해서 융합해서 그런 작업도 계속 퍼포먼스도 하고 뭐 다양한 영상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실 시각적인 것만 보여주면은 뭔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청각적인 거하고 시각적인 게 같이 보여주면 오히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시각적인 힘을 더 많이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할 때도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운드 다큐멘터리를 따로 제작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그 스토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나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기억을 하잖아요. 내용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는 이 시각 안에서 그 또 청각적인 것도 같이 느끼잖아요. 또 다른 힘을 더 이제 시각적인 걸 더 청각이 더 힘을 더 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청규 작업에서 2개의 작업품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파이프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왜 선택을 했냐면 처음에 물레동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가 맨날 보는 게 이게 파이프고 듣는 게 그런 기계 소리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거에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모든 작가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전에는 기성 스피커를 쓰다가 첫 번째로 뭔가 제가 제작을 해봐야 겠다 한 게 선택을 한 게 파이프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이유는 그 물질성을 통해서 또 소리가 또 다시 한번 변형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퍼포먼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텍스트도 써보고 뭐 배우랑도 이제 그 협업 작업도 해보고 뭐 연주자랑도 같이 했었잖아요. 어떤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기술자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 전달하는 게 퍼포먼스 역할인 것 같고, 이전에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거지만 뭔가 그 그림을 그 사진이나 그 평면적인 거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소리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서 그런 매체들을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유럽에 좀 오래 있었고 또 지금 한국 귀국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한국의 소리 이제 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나라마다의 그 덩어리로 이렇게 치면은 그 나라만의 그 색깔이 있거든요. 소리에도. 그래서 한국에 또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은데 그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돌아다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작업들을 이제 도시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우연성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우연히 내가 발견한 소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우연히 이렇게 딱 같은 장소에서 그냥 예를 들어 그 인상주의 작가 그 모네가 성당을 매일 똑같은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날씨도 다르고 뭐 그 계절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 30점인가? 그 정도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매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건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얼마 전에 좀 서울에서 작업을 하면서 거의 2만 보 걸으면서 매일 걸으면서 느꼈던 게 똑같은 서울의 소리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것들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다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발생하는 상황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수집을 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거기서 뭔가 작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피워놓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작품 발전을 시키고.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귀국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레지던시에 들어갔고 거기 레지던시 근처가 거의 공장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가 보고 듣는 것들이 그런 공장의 소리들이고 거기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처음으로 거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계속 진행되면서 다시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제가 간 곳이 또 물레동이라서 거기도 환경이 거의 우리나라의 최대 촬영지대잖아요. 물레동. 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작업을 이어갔거든요. 작품 활동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퍼포먼스 작업도 이렇게 발전하기도 했죠. 제가 배낭을 메고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서 이제 바라보는 도시가 있고, 그게 범위가 되게 크죠. 그 안에서 또 공장의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장의 소리를 한 거는 제 주변에서 제가 우연히 만나고 운명적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제 풀어가면서 처음에 공장 시리즈 시작할 때는 어떤 소스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똑같은 템포에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소리들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작품으로 좀 풀어내보자. 그게 처음에 가졌던 그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맨날 공장에서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공장 사장님들하고 얘기할 기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소주 한 잔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얘기 듣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애정이 생기니까 관심에서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을지로도 그렇고 물레동도 그렇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장 자체가 카페로서 수집으로서 이슈 있고 인테리어 있고 뭐 이러니까 거기 임대하시는 분들이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원래 있었던 분들이 쫓겨나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사장님들한테 듣다 보니까 뭔가 제 감정에 이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작업에, 공장 소리라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줬던 작업이 퍼포먼스 작업, 사운드 퍼포먼스. 영국적인 요소를 넣어서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매체를 또 사용하기도 했죠. 사라지게 될 제 감정이 충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두렵다. 또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에 시간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게 있어요. 재개발이라는 게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뭔가 그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퍼포먼스 같은 걸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변적인 우리 아버지의 얘기, 우리 가족의 얘기를 또 대변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계속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출연하신 배우분은 그 아버지가 연극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연극을 하셨는데 이런 공부하는 이 보고만 하는 것도 못 가지고 계셨었다. 중간에 연기를 하는데 감정이입을 하는데 눈물도 엄청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노출이 되진 않죠. 그거 작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이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뭔가 그런 연관이 되는 것들을 보면 또 그런 감정들을 또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작업에 대해서 뭐 어떤 영향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몇몇 분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보람되고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청지 프로젝트에서 공장의 소리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1946년부터 2004년까지 공장으로 있다가 이전을 하고 지금 미술관을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원래 제 작업들이 그 장소성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거든요. 그래서 내부도 되게 특이했었고 이전의 기억들을 여기에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공장의 소리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번 작업이 지금 공장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이렇게 가상의 공장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게 아산의 파이프 공장하고 KTNG 그 영주 공장까지 찾아가서 또 녹음을 했거든요. 담배 공장 지금 가동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소스들을 뭔가 데리고 와서 이전의 기억들을 청주에서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번 청주 프로젝트에서 이제 두 가지 작품을 이제 출품하게 됐는데, 첫 번째 작업은 오직 그 귀를 통해서 신체적인 감각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작업이고, 두 번째 작업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을 통합을 했다면 두 번째 작업은 사람, 공장, 환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운드 설치로 보여주는데 그 시각적인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청각으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어두운 공간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 소리만 들으면 되게 더 극대화되잖아요. 소리만 어두운 공간에서. 너무 이제 겁을 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좀 풀어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자기가 평소에 열려있던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두 번째 작업은 사람, 공장,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빛이 있거든요. 즉각적으로는 그런 그 강렬한 빛들이
먼저 보이고 그 중간에는 파이프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계의 소리들이 들리고 그리고 그 뒷배경에서는 그 공장 기술자 선생님들 육성이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막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보통 공장에서 쓰는 막들이에요. 근데 이게 불투명한 건데 살짝 보이기도 하면서 안 보이기도 한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이렇게 원래 공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관객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이런 거죠.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관객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들으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 좀 유도한 작품. 뭐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롭게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하나하나 요소도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장 소리를 주제로 하는 이유들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기술자 선생님들의 얘기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작가로서 그 결론적인 건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데 그걸 좀 보시고 이렇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시 자체가 내가 준비한 거를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을 저는 우선 빼거든요. 지금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과정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힘이 될 때까지 배낭을 메고 많이 돌아다니고 싶고 많은 것들을 보고 싶고 많은 것들을 듣고 싶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싶어요. 네, 그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니까 마지막에 언젠가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전시가 또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건 언제라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지금 과정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스스로 즐기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